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종현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지내셨어요? 사실 이 투자 쪽에 있는 분들은 설 연휴가 그렇게 편안하진 않았을 겁니다. 우한 폐렴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망자가 80명을 지금 넘어섰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연휴 내내 기사를 보면서 화요일날 출근해서 지금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나 상당히 좀 고민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뭔가 딱 답을 내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최근의 현황들,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 정리하는 시간으로 오늘 주간 전망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주간 전망소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금융시장 좀 살펴보고 향후 흐름도 좀 전망을 해볼 텐데, 사실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금요일부터 그 설날 연휴로 쉬었잖아요. 그리고 우한 폐렴이 지난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미국장이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월요일날 지금 장이 열렸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 넘게 급락을 했고, 상해지수도 지난주에 이미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화요일날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지금 연휴 기간 동안 우한 폐렴이 예상보다 사망자와 확진자가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차트상에서 봤었을 때는 1차 지지선으로 보이는 지역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200선 정도, 그리고 2차 지지선 한 2150선 정도, 요 정도가 지금 1차, 2차 지지선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은 펀더멘탈리 매크로의 개선세는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을 완전히 뚫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2100 정도 수준만 유지가 되면 아직은 이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2200, 2150, 2100 요 정도가 지지선으로 좀 작용을 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스 때하고 메르스 때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지금 메리츠 종금 자료를 보면 그 메르스 때 보시면 디데이를 기준으로 해서 한 20영업일까지는 계속 좀 주가가 좀 하락했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사스 때도 보시면은 당시에 코스피가 상당한 하락폭을 보였다가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빠르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의 조정폭은 한 5에서 10% 정도, 그리고 기간은 최장 한 20영업일 정도, 이 정도가 과거 사스나 메르스 때의 경험인 것 같고요. 요번에도 이렇게 똑같이 조정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요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를지는, 현재로서는 저도 지금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일단 사망자와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조금 느려지는 이런 때가 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주로 이제 그 노약자들이 많이 이렇게 사망하고 계시는데, 아직 젊은 층에서는 사망자가 그렇게 크게 잡히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 연령층으로 이런 어떤 질병의 흐름들이 이제 확산되는지 이 부분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설적으로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돌발 악재들이 나오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27일날 월요일날 이미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려서 정부하고 하는 쪽에 이제 회의가 있었고요. 지금 화요일날에는 또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가 긴급 장관 회의를 이제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과도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자금 지원 또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을 할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우한 폐렴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의 회복 흐름 자체, 그 다음에 뭐 주가의 상승 트렌드, 뭐 이게 완전히 꺾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기존의 상승 트렌드 내에서 이 상승 채널의 하단 부분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열어놓는, 일단 뭐 한 2150선 정도가 뭐 단단한 지지선으로 좀 확인이 돼서, 뭐 요 정도의 하락을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각오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 정도까지 온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다시 또, 흔히 말하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들로 좀 볼만한 레벨이 될 것 같다.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국내 주식이 IT 대형주와 중국 관련 소비재들이 상당히 이제 상세를 이끌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중국 관련 소비재는 뭐 상당히 우한 폐렴의 직격탄을 맞을 것 같고, 사실은 조금 저도 좀 그런 게 이제 지난주에 주간 전망소 말씀드리면서 뭐 한한령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또 춘절 때문에 이제 중국 관광객들 많이 놀러 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했었는데, 뭐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들어오는 게 전혀 반갑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참 이럴 때 보면 이 금융시장을 뭔가 예측하고 뭐 투자를 한다라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채권시장은 뭐 지난주에 미국채 시장 확실하게 강세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에 지금 1.6% 초반까지 지금 하락폭을 넓혔어요. 작년 10월 이후에 이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다시 금리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우리 금리는 이제 지난주 후반에 그렇게 크게 우한 폐렴 자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아주 뭐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뭐 이제 미국채 10년 금리가 1.6%까지 떨어졌으면 우리 10년 금리도 뭐 그 수준까지는 하락을 하겠죠. 전저점 수준을 다시 조금 트라이하는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지금 일본 국채 10년도 보시는 것처럼 쭉 미끄러졌고, 지금 독일도 아까 차트를 보시면은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자연스럽게 이 채권 시장이 다시 국채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주에 주 후반에 조금 상승을 하긴 했는데, 지금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엔화의 강세가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율도 현재로서는 뭐 1170원대 진입은 뭐 상당히 기정사실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더 뻗어나갈지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얼마나 거세질지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의 상황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지난주 3주 만에 거래소 시장에서 지금 한 34억 정도, 3,500억 정도 지금 매도세를 좀 보였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금 4주 연속의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달러원 차트 보면 참 신기해요. 이 1150원대가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 되네요. 뭐 이때 1150원 뚫고 내려갈 때는 중동 문제 터지면서 반등하더니만, 요번엔 또 이 우한 폐렴 문제가 발달하면서 이게 또 다시 좀 환율이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의 1150원이 참 깨기가 쉽지가 않네요. 국제유가의 경우에도 지금 55불도 지금 깨진 이런 상황들로 왔고요. 반면에 이제 안전자산인 금, 뭐 이런 것들은 좀 강세를 보였고, 뭐 비트코인도 최근에 금융시장의 불안감들을 반영해서 다시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난주 금융시장하고 오늘 그 일본 시장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뭐 질병 관련, 전염병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 뭐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 상황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확실한 거는
금융시장이 이제 안도감을 찾으려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염병의 확산 속도가 좀 주춤해지는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이 얼마나 강한지, 요 두 가지의 기준으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지표하고 이벤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는 화요일부터 개장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30일까지 계속 휴장입니다. 지금 금요일까지도 하루 더 휴장 연장하기로 해서 중국은 지금 2월 3일날 지금 개장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주 초반에는 정부의 이런 우한 폐렴에 따른 이제 정책적인 대응, 이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요일 날에는 국내 지표들 소비자 심리 뉴스 있긴 하지만 이제 제일 핵심은 1월 FOMC가 되겠죠. 현재로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그널을 줄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기존에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를 세 차례 했으니 좀 지켜보겠다, 이제 이런 톤을 유지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은 이 레포 관련돼서 현재 연준이 QE라고 하지 않지만 사실상 이제 국채 매입을 해주면서 연준의 보유자산이 다시 4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올해 2분기까지는 지속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이제 이 부분 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도 1단계가 잘 돼서 금융시장의 기대감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하게 계속 유동성 공급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게 원래 좀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한 폐렴이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조금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연준 입장에서는 다시 금융시장에는 조금 진정시키고 다독여주는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은 특히 다시 또 강세를 재개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미국 시장이 강세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중국하고 한국 쪽은 조금 디커플링 된 모습을 보이겠죠.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조금 지지선을 보여주는 게 다른 금융시장의 주식시장에는 안도감을 주니까 그 부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긴 한데, 현재로서 BOE에서 뭔가 정책적인 변화를 지금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전망치 수준을 봐도 요번에 정책금리가 변경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망은 낮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미국의 4분기 GDP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4분기 GDP 수준이 지금 3분기가 2.1%였고 요번에도 지금 2.1 정도 비슷한 수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애틀란타 연은이나 뉴욕 연은 보게 되면 요보다는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예상 수준을 밑돌지 아니면 예상 정도 수준 나오는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에 사실은 이제 주요 지표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또 1월 말이면 또 브렉시트 기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로존에서 4분기 GDP가 발표되기도 하는데, 지금 유로존 GDP는 현재로 봤을 때는 한 0.2% 정도. 그래서 여기도 유럽 쪽 성장률이 지난 분기 수준과 조금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상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뉴스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중국의 이제 PMI 수준도 지금으로서는 양호합니다. 다만 이제 얘는 지금 우한 폐렴의 확산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서 지표 자체가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금요일 날에 이제 가장 눈여겨볼 거는 역시 이제 12월 산업활동 동향, 우리나라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요 차트도 많이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또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17년 거의 한 6, 7월 하반기 초부터 해서
지난 2년 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금 동행지수는 조금 하락세가 멈추면서 좀 횡보하는 형태고 선행지수는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난 12월 지표가 이제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동반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 경기 장기적으로 별로 안 좋게 봐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지난 2년간의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리바운드는 조금은 일정 부분 가능할 거다. 그게 뭐 길어봤자 올해 상반기 정도고 뭐 최근 분위로 갔었을 때는 뭐 정부의 그 부동산 관련된 규제가 좀 강화됐고 또 지금 반등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제 우한 폐렴과 같은 그런 돌발 악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기간이 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1분기 안에 끝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지만 한 분기 정도는 적어도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뭔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들이 금융시장에도 뭐 위험자산 쪽에 조금은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경기 종합지수, 선행지수와 동행지수의 동반 상승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면 그게 또 하나의 매크로를 볼 때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은 경제 지표나 뭐 어떤 이벤트 뭐 이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우한 폐렴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지금 조금 이제 찝찝한 거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3,000명이 육박한데 우한 탈출한 500만 중에 6,000명이 지금 한국으로 뭐 유입됐다는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잠복기에도 전염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뭐 사실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조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기를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최대한 위험 관리하고 일정 부분 그 반등의 시점을 좀 기다리면서 일단은 유동성을 확보해 놓는 게 뭐 제일 유망한 전략이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뭐 채권 쪽에 기대 수익은 계속 한동안은 조금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외환시장 조금 다시 환율이 좀 반등하는 흐름들 이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사실은 오늘 뭐 방송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저도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세요? 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조금 평소보다는 좀 뭐랄까요, 저도 정리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방송한 것 같아서 조금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일단 다음 주에는 뭔가 조금 윤곽이 좀 잡히고 요 우한 폐렴에 관련된 확산이 조금 주춤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